자, 개쉬운 3분 수학습법 선행대 심화입니다.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원 이지훈입니다. 자, 선행대 심화입니다. 초등학교 편입니다. 초등학교 편. 좀 1편, 2편 용어 했었고 선행이 필요한 아이, 필요하지 않은 아이 했었고 그걸 이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편입니다. 구별하셨죠? 그럼 선행이 필요한 아이, 저번 시간 복습 한번 해볼까요? 그때 수학의 다방면 지식을 두루 아는 아이, 독서력이 좀 많은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하다는 것에 의심하는 아이, 모든 것을 의심해보는 아이, 질문이 왜 하는 아이, 그 다음에 한 주제에 집요하게 파고드는 아이, 안 풀리면 잠을 안 자지 않고 그 문제를 막 풀어 제끼는 아이 있잖아요. 뭐 그런 수학자적인 마인드, 이런 아이들은 선행을 하라고 그랬죠. 선행을 합니다. 자, 근데 선행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학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들이 아이를 선행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죠. 바로 뭐죠? 진학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대학 진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나중에 좀 사회에서 리더로 살 수 있게끔 많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대학 진학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영재고 과고가 필요합니다. 영재고 과고 약 2,500명입니다. 그럼 전체 학생 수에서 0.5%입니다. 그러면 0.5%면 있잖아. 전체 학생이 0.5%면 100명 중에 1등이 아니야. 0.5%면 200명 중에 1등을 해야 영재고 과고 진학할 수가 있습니다. 즉 중학교 전교에서 1등만 추천서를 써줍니다. 영재고 과고. 이러면 이해되시겠죠? 한 중학교가 있으면 거기서 1등 영재고 과고 추천서 들어갑니다. 걔가 싫다 그러면 2등.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됐죠? 천재들이 가는 겁니다. 수학 천재들이 가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를 진학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부터 영재고 과학고 진학 이 코스를 밟으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이공계,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뭐 디지스트,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 여기가 약 3,600명을 뽑거든요. 영재고 과학고 애들이 여기에 진학할 확률이 40%입니다. 즉 여기 들어가서 절반 이상만 되면 여기에 진학합니다. 명문대로 가는 지름길이죠. 최고의 학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커리를 맞춰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영재고 과학고를 진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려고 하잖아. 입학시험을 치려고 하면 물론 영재성 검사 하겠죠. 뭐 창의성 검사 하겠죠. 문제 해결력 검사 하겠죠. 그 시험지를 딱 분석해 보면 55%가 교육과정 바뀝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경시할 때 IMO 세계 경시대회를 겨냥한다. 근데 그 IMO는 세계 경시대회이기 때문에 올림피아드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밖을 벗어나는 수학 개념이 들어있다. 그 대회를 참가한 애들이 영재고 과학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KMO를 입상한 애들이다. 그럼 걔네들은 경시를 해야 된다. 그럼 교육과정 바깥의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대학과정도 해야 된다. 그래서 선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를 입학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시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 커리를 따지는 거죠. 현행 기본, 현행 심화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선행은 기본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기하까지 들어가는 건 기본입니다. 거기에 선행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야. 선행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고. 거기에 경시가 들어갑니다. 조합론, 평면기하, 정수론. 교육과정 바깥에 대학교 그 전공 과목에서 배울 대학 수학 내용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길은 극한의 길이야. 아까 선행을 해도 되는 이유.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수학 천재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수학 천재가 아닌 애들은 지옥의 길입니다. 가면 이건 못 버텨. 애들이 미쳐요. 그런 애들이 영재고 과하고 나서 서울대 이공계,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 여기 가서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지는 겁니다. 영어를 하는 거죠. 수학 천재들이. 만들어진 영재들 있잖아요. 여기 가면 미칩니다. 그래서 해마다 몇 명씩 죽잖아.
자살하잖아. 못 버티니까. 아시겠죠? 왜 선행을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런 진학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행을 시키는 방법은 뭐냐? 여기 선행 공부법은 뭐냐? 아이의 상태 파악 요소입니다. 일단 아이의 상태가 선행 가능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걸 항상 봐야 돼. 항상 봐야 돼. 지켜봐야 돼. 영재학급, 영재원, 영재학원 교육.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재학급, 영재원은 교육청에서 관할합니다. 근데 영재학원 교육은 사설에서 갑니다. 왜? 뭐 대학 영재원이나 이런 데는 좀 빡세요. 경시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재학원 교육을 보냅니다. 그래서 모 기관에서 그래서 무학년, 기본, 학년이 없어. 선행 빡빡 나가고 경시 팍팍 나갑니다. 기본, 시바, 선행, 경시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가야 합니다. 얘들이 버텨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요. 영재학원 사교육비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얼마 전에 발표됐는데 얼마 듭니까? 약 6, 7년인데 약 1억 6천만 원 듭니다.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합니다. 학원 비싸요. 이걸 투자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아까 뭡니까? 영재고 과학고 입학은 몇 퍼센트? 0.5%. 200명 중에 1명. 아시겠죠? 2,500명입니다. 전국에서 2,500명. 그 안에 들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학부모들이 영재고 과고를 진학하지 못해도 이런 착각을 갖고 있어. 영재고 과고를 진학하지 못해도 어떻게 합니까? 이 커리를 따라가면 수능에 유리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선생님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수능과 이 경시는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 이 경시는 교육과정 바뀌야. 아무리 선행을 해도 교육과정 바뀌니까 의미가 없어요. 선행은 교육과정 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러면 수능은 교육과정 내에서만 내는 겁니다. 결국 수능은 심화를 시켜야 돼. 경시는 다른 거야. 다른 걸 애들한테 시켜? 그러다가 폐단이 발생합니다. 애들이 미쳐버려요.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상태를 계속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이 길을 버텨낼 수 있는가? 정말 선행을 할 수 있는 아이인가? 천재인가? 영재성을 갖고 있는가? 그걸 일부러 만들려고 하다가는 아이가 과부하가 걸립니다. 항상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르다! 커리가 다르다! 굳이 경시할 필요 없다. 하더라도 수능 잘 맞는 거 아니다. 알겠죠? 이건 뒤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선행이 필요 없는 아이.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에 저번 시간에 유형 문제, 반복연수, 척보고 문제를 푸는 아이. 이게 천재 아닙니다. 이건 학원빨입니다. 시험 잘 치는 아이입니다. 뛰어난 시간 배우로 시험 성적이 잘 나오면 무조건 100점이야. 천재 아닙니다. 수학 천재 아니에요. 이거 경시시키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다릅니다. 이건 시험 잘 치는 아이입니다. 그렇죠? 이건 내신이나 수능으로 가셔야 됩니다. 계산이 빠르죠. 이것도 내신이나 수능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수학 천재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죠? 이런 아이들은 선행하면 안 됩니다. 어떤 선행에 폐단이 발생하냐면 이런 아이들이 선행 시키잖아요. 수학 좀 해. 인정받아. 근데 선행을 시키잖아. 무리한 선행을 시키고 경시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문제풀이와 진도에 집중한다. 경시는 손도 못 대요.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반도 못 풀어. 한 문제도 못 풀어. 얘네들은. 다르니까. 선행과 경시는 다른 거니까. 선행한다고 해서 경시 푸는 거 아닙니다. 문제풀이와 진도에 집중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학적 개념에 충분한 이해와 숙지가 되지 않습니다. 빠르게 나가니까 이해와 숙지가 될 리가 없겠죠. 겉핥기식으로 나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수학 겉핥기식으로 수학적 호기심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처음에 초등학교 좋아했는데 중학교 올라갈수록 재미가 없는 거야. 너무나 빡빡하니까. 진도 나가야지, 현행해야지, 경시해야지, 시험 쳐야지.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 그냥 계속 배우는 거야. 하라고 하니까 엉덩이로 앉아 있는 거야. 재미가 없겠죠. 여러분 같으면 재미있겠습니까? 아이들 미쳐버립니다. 엄마가 하니까 하는 거야. 됐죠? 나중에 탁 놓습니다. 수포자의 길로 갑니다. 정말 초등학교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수포자 60%입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번째, 깊은 심학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능력이 안 되는데 선행을 시키잖아요. 갖고 있던 능력도 없어집니다. 내신도 안 나와. 수능도 안 나와. 알겠죠? 다섯 번째, 발달 과정에 맞지 않는 과도한 지식의 주입으로 바로 두뇌 성장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EBS에서 발표된 겁니다. 뇌과학자가 말씀했습니다. 과도한 지식 주입으로 뇌 성장이 멈춘대요.
두뇌 성장을 막을 수가 있대요. 선행의 폐단입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공부법입니다. 올바른 공부법. 그러면 선행을 하지 않고 과도한 경시를 하지 않고 올바른 공법이 있으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있습니다. 보세요. 예습과 심화를 시키면 됩니다. 예습과 심화를 시키면 돼요. 경시 안 합니다. 그리고 무리한 선행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학년에서 6개월 예습, 그 다음에 그 안에까지 현행, 심화 들어가면 됩니다. 그 정도만 시켜도 됩니다. 응? 국제고, 외고, 자사고, 일반고, 진학 97%입니다. 0.5%를 뚫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왜 97%냐? 2.5%는 어디냐면 그 특수 목적고 있잖아요. 미디어나 뭐 이게 인터넷 뭐 공고, 상고 이런 데 있잖아요. 취업을 준비하는. 그 2.5%가 있어요. 이리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는 예습하고 심화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충분히 이건 시험, 무시험 전형입니다. 그냥 뺑뺑입니다.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까지 바뀌어서 전부 다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하는 반이 뭐 있는데 그 걸리지 않은 학부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간 진학합니다. 선택하면 돼요. 스카이, 포항공대, 과학기술원, 진학 이 중에서도 4% 1등급 이내 1등급이 4% 이내잖아요. 들면 진학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아까는 뭐였어요? 그 0.5%에서 40% 안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확률보다 큽니다. 그다음에 명문대 진학할 수 있어요. 11% 바로 2등급 이내입니다. 2등급 이내면 소위 말하는 뭐 스카이, 뭐 중경외시 서성한 10개 대학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서 그 뭐 전교 100명 중에서 10등 이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이과 기준, 이건 이과 기준이지만 문과 기준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습과 심화하시면 됩니다. 방학 때 한 학기 예습은 반드시 됩니다. 한 학기 예습은 여기를 들어가려면 뭐 스카이 명문대 진학하려면 이거는 100% 6개월 선행은 6개월 예습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화하셔야 됩니다. 예습과 심화 반드시 심화를 하셔야 돼요. 심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선행을 할 게 아니라 심화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학 때 기본 유형, 초등학교 때는 독서를 시키십시오. 이 독서가 초등학교 때 독서 시키시기 바랍니다. 선행 나가지 마시고 독서 시키세요. 그 다음에 교과서, 심화, 독서. 선생님 수학 선생님입니다. 근데 독서를 시키세요. 독해력이 있어야 수학도 잘합니다. 그 남은 시간에, 선행할 시간에 독서를 시키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아이의 미래. 아시겠죠? 동기부여가 되고 자기의 꿈을 자기가 찾습니다. 그 독서 속에서, 책 속에서 찾습니다. 응?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중등부 편 하겠습니다. 여긴 초등부 편입니다. 지금까지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쉽게 가르치는 선생 넘버원 이지훈이었습니다. 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훈.